안녕하세요. 에디터리 책장터리 3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3월에 산 책은 스위밍꿀에서 나온 명랑한 유언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업책방 씀에 갔다가 들어오는 족족 나간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바로 받았고, 그때 바로 받아야 했던 이유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두둠치 스테이션에 이 스위밍꿀의 대표님과 이 책을 멋있게 디자인해 주신 강혜림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온라인 서점 당일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아, 당일 배송은 아니군요.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명랑한 유언은 구민정, 오효정 PD님 두 분의 공저인데요. 책은 사실은 많이 슬픈 책이기도 합니다. 오효정님과 구민정님이 같이 공동 연출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연출하시면서 만났는데 일하는 중에 이제 오효정님이 위암 사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정을 받고 책 초반에는 30대 초반의 PD님이 자신의 일을 찾고 열정을 찾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어떤 고군분투기가 나오다가 중반부터 이제 한 분은 환자가 되고 옆에서 이제 그분을 돕는 이런 일들이 또 이어지고 그리고 또 두 분의 우정과 두 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떠나는 여행 이런 것들이 모험기처럼 이제 펼쳐집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팟캐스트 두둠치 스테이션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채널에서도 유튜브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배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작가님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근데 효정님의 이제 이 분홍색과 그 다음에 민정님의 파란색이 중간중간 가다가 이제 보라색으로 겹쳐지는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이 되었는지 그것도 재미있는 요소로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강력 추천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책은 일산 너의 작업실에서 사온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입니다. 이 터틀넥 프레스는 저희 유유히 출판사의 시작과도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하셨어요. 저희는 2022년 12월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터틀넥 프레스는 2023년에 이제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터틀넥 프레스에서 이제 이 김보희 대표님이 자신이 이제 사업 일기를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2022년, 2023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권의 사업 일기의 어떤 형태로 수첩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냈습니다. 요 보이시나요? 플래그가? 저는 이제 초반에 이 김보희 대표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심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었는데 이 뒷부분에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겪는 모든 과정들이 제가 유희를 하면서 겪었던 어떤 마음과 일들과 너무 이제 내가 썼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많은 플래그를 붙였는데요. 이 터틀넥 프레스 김보희 대표님도 제가 팟캐스트의 게스트로 지금 미리 초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또 터틀넥프레스 대표님하고 함께 이 책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1인 출판사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편집자나 마케터나 이런 일을 이제 출판계에서 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나의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꾸리고 싶은가, 나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꿈을 안고 계신 분들은 이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의 시작을 보시면 어느 정도의 마음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틀넥 프레스 사업일기였습니다. 다음 책은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입니다. 산 거는 지금 현재 2권이지만 1권도 이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 2권이
곧 나온다고 알라딘 북펀딩에 이제 소개가 되어서 냉큼 주문을 하고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받게 되었습니다. 서점에서 북펀딩을 하게 되면 특전으로 그 펀딩을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주는 엽서를 또 같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먼저 작가님의 책을 기다리는 독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북펀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는 김산호 작가님을 일단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요새 만화가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작가님의 그림체로 너무 빠져있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니까 잘 설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산호 작가님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만화가고 부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산에서도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영화 스토리보드 작가로 일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래픽 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 이것도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림도 너무 예쁘고 이 연옥당에 얽힌 이야기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단편 만화 비와 유형, 이거는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지역 만화 시리즈로 그리신 건데, 인어가 부산 앞바다에 출몰하는 그 이야기를 그려서 너무 또 즐겁게 보았고요.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까운 미래예요. 기후 위기와 이제 식량난이 심각해진 시대에 마녀라고 하는 집단을 이제 어느 한 지역에 몰아놓고 사람들이 약간 배제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그 분들은 그들의 사회를 이제 이루고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제 마녀, 산이라는 마녀가 나오고, 이 산이라는 마녀 곁에 원래 초원이라는 마녀가 있었는데 5년 전에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초원의 행방을 좀 뒤쫓으면서 만신나루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나오는 마녀의 특징이라고 하면 감자를 잡으면 싹이 나요. 그리고 망가진 숲에 마녀가 나무를 좀 더 빽빽하게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마녀의 그 기운과 어떤 피가 흐르거나 약간 코피를 흘리거나 이런 식의 희생이 분명히 따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연과 통하는 그런 존재, 신비한 존재로서의 역할이 또 부여됩니다. 그래서 일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산, 우리의 어머니들은 눈짓 한 번으로 파도를 재우고 손짓 한 번으로 숲을 세웠다고 했다. 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녀의 존재,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는 어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드러나는 만화였고, 특히나 이야기가 한 권의 어떤 SF 소설을 읽는 듯한, 정말 이 두꺼운 두께 보이시죠? 그것이 이만큼의 고퀄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야기여서 정말 푹 빠져서 읽을 수 있고, 두 번, 세 번 읽어도 이건 정말 보관해야 돼. 이거는 정말 소장해서 매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영상화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산호 작가님의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였습니다. 지금 작업책방 씀에 산호 작가님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면 거의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산호 작가님의 전시를 보고 그 안에는 작가님이 이제 낙서한 낙서장도 있었고, 또 작가님이 단편으로 그리신 어떤 독립 출판물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마녀는 숲으로 갔다의 장면들을 이제 좀 크게 포스터화해서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작가님의 플레이리스트라든가 또 작가님이 좋아하는 책 이런 것들을 소개받기에 아주 좋은 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달려가 보시길 바라고요. 작업책방 씀에서 이번에 요렇게 세 권의 책을 사왔습니다. 우선 안윤 작가님의 몰인이라는 책인데요. 안윤 작가님의 소설을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방어가지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진짜 최신, 작년 12월에 초판을 발행한 이 몰인이라는 책을, 소설집을 읽었는데, 이 책은 제가
이따가 강력 추천책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호 작가님 책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안 갖고 있는 책이 요것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면은 이라는 단편 만화 테마 단편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편지와 관련한 총 6작가님, 5작가님의 작품이 한 편 한 편 실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만화 잡지 보는 듯한 재미가 있거든요. 각 작가님들이 편지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고 또 쓰고 그렸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기대되고요. 아직 안 읽어서 네, 저도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변의 스토브는 독특해요. 처음 소개되는 일본 만화가인데 단편집이 이렇게 한 권짜리로 소개가 되는데요. 만화 단편집이라고 하면은 작가를 다 알기에는 매력을 알기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편을 막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일단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아주 저렴한 가격의 책이기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4 이 만화가 대단하다 여성편 1위. 그리고 신인 작가의 첫 단편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작업책방 씀에 갔을 때 윤혜은 작가님이 계셨는데 그 작가님이 지은님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추천해드려요. 라고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제가 믿고 사보겠습니다 하고 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허한나 작가님이 트위터로 원서로 봤던 좋은 책이었는데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소개하신 걸 봤는데 정말 환상 만화여서 예를 들면 해변의 스토브가 왜 스토브가 해변에 가 있지? 라는 어떤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포는 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투명인간으로 변했을 때 그때 아내의 어떤 마음 그런 것들도 잘 나와 있고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린 날 집에 갈 어떤 교통수단이 다 끊겼을 때 낯선 지역에서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밤을 샐까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같은 위기에 봉착한 낯선 여자분과 만나서 둘이 같이 그러면 가까운 목욕탕에 가서 따뜻하게 있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데 그 상상과 환상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렇게 2권의 책을 골랐는데 표지가 정말 좀 약간 닮은 느낌도 드네요. 우선 꼭 맞는 책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은 사적인 서점의 대표 정재 대표님께서 책을 오랜만에 내셨고 한 사람을 위한 책을 고르는 책 처방사의 독서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책 처방사라는 직업을 2016년에 이 정재 대표님이 사적인 서점이라는 서점을 열면서 자신의 서점의 어떤 특색이나 컨셉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자신이 책 처방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어떤 사연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책을 처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 최초 책 처방사의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적인 서점에서 책을 사시면 여러분 요런 영수증을 받습니다. 자, 끝이 너무 안 보이죠? 네. 여기엔 뭐가 있냐면 사적인 파주 여행, 내돈내산, 직접 가본 곳만 추천합니다 해서 사적인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정재 대표님과 정지수 매니저님이 같이 이제 추천하는 뚜벅이 손님들께 추천하는 단골 맛집,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파주 맛집, 책 읽기 좋은 카페, 서점, 그리고 즐길 거리, 산책 코스 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자매님들이 영수증으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매우 재밌죠? 그래서 버릴 수 없고요. 너무 소중해서 책에 같이 껴두었습니다. 이 꼭 맞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렇게 독자와 책을 연결해 주시는 책 처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에도 매달 좋은 책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저의 눈에 띈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각 서점마다 이렇게 책 처방사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 책들을
독자분들이 직접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처방사 이 정지혜님을 모티브로 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영화화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처방사라는 직업 자체가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책을 또 다 데이터를 화하고 그리고 나서 손님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인생책을 한 3권 정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취향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책을 그래서 추천했을 때 마음에 들어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재밌는 아기자기한 일본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고 해서요. 저는 이 책이 실용적인 독서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운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영화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처방사가 추천하는 것과 처방은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적인 서점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다다르려고 기다리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적지를 찾아간 녀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하지요. 그러다 마침내 책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책 처방사가 되었구나 하고요. 그게 누구일지 또 언제일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제가 고른 책 한 권이 선물처럼 도착할 그 순간을 위해 저는 오늘도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였고, 더불어서 작가님이 이제 정말 책을 읽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최대한 책을 상하지 않게 플래그를 붙이는 방식으로 주로 책을 읽는데, 작가님은 밑줄을 적극적으로 치면서 읽고, 그 밑줄은 주로 자신에게 와닿는 밑줄도 긋지만,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도 다 밑줄을 쳐서 굉장히 연필로 많은 밑줄을 긋고 거기에 또 코멘트도 달아놓고 이렇게 웃음도 표시하고 그 이후에 그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재독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처방사로서 이 문장은 기억해둬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또 다시 쳐놓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적인 서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정재 대표님이 직접 밑줄을 그어놓은 책들을 이렇게 샘플 도서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참 좋고 책을 들어서 책방지기님이 밑줄 쳐놓은 부분들을 읽다가 아, 이 책은 내가 데려가야겠다 하는 책들도 매우 많습니다. 책 처방사 지혜님이 또 좋아하는 책들이 곳곳에 보물처럼 추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책 한 권으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안윤 작가님의 몰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안윤 작가님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또래의 소설가가 쓴 책을 내가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경험인가. 그리고 그 소설가가 있어서 나의 마음과 같은 삶에서 느끼는 그 감정의 어떤 깊이와 톤이 비슷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린 이 소설집도 참 좋았고요. 여기에는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았던 게 담담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 얘기 한 편만 이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주인공이 수윤이라는 애인과 23세 만나 34세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4, 35 정도의 이제 나이인 것이고, 그렇게 오래 만난, 헤어졌다, 또 다시 만났다, 이렇게 했던 소중한 사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은석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팅으로 만나요. 처음 소개팅을 할 때 나는 은석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이예요. 라고요. 자신이 이전에 만난 수윤이 같은 동성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먼저 밝히지 않고서는 이 상대방을 만날 수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감정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말을 이제 불쑥 던졌는데 은석의 반응은 별 말을 안 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양성애자라고 하죠. 라고 다시 말을 붙여요. 그랬더니 은석이 네, 알아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석이란 사람이 왜 반응을 뭔가 안 하지? 불쾌하니까 이제 일어나자고 뭐 얘기 안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있는데 은석은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피식 웃어버리고 말고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차 정도에 이제 바까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은석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혜재 씨, 저는 결혼을 했었잖아요. 사실 이혼이 아니에요. 보통 사별이라고 하죠. 한동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유가족이었어요.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이고요. 가장이란 말을 빠지게 된 것 같아요. 6년 걸렸네요. 혜재 씨,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사람은 참 복잡하다. 뭐 그런 싱거운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담담이라는 단편 소설 하나가 사별을 한 은석과 그리고 이제 바이라고 이야기를 한 혜재 이 둘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소설이 매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안윤 작가님의 소설을 열심히 영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소설집 몰인을 통해서도 안윤 작가님의 문체와 그리고 세계를 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천천히 차오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디터리 책장터리 3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또 날이 금방 더워질 것 같은데 곧 또 4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